한 군사전략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키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력의 40%가 희생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내용은 사실 과장이 많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화 속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중국이 인공위성 공격기 레이더망을 총동원하더라도 계속 이동 중인 항모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 타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발견된다 하더라도 항모의 호위 전단을 뚫고 들어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미 항모는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은 물론 정찰기, 대자밀기 등의 호위를 받기 때문인데요. 또 가장 발전된 함대 방공망이라는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날아드는 적미사일을 거의 정확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미국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팽창시킨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중국은 과연 미국 군사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번번이 배치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게 미국의 항공모함은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은 절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통 항모전단은 항모를 호위하는 수많은 군함들과 잠수함들이 약 500km 이내 주변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군함들도 보통 군함이 아니라 이지스함과 프리킷함입니다. 만약 방심을 틈타 중국이 항공모함 근처까지 접근하였다고 가정을 해도 항공모함 자체적으로 웬만한 원거리, 근거리, 초근접거리의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항공모함의 설계 시 어뢰, 미사일 등의 피격에 대비하여 좌연, 우연의 삼겹, 방호철갑과 피침의 침수를 대비하여 충분한 격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km 이상의 원거리 공격과 방어는 함재기 슈퍼호넷이 담당하고 100km 이내의 근거리 방어는 램이 담당하며 20km 이내 초근접거리 경우 펠렁스, 골키퍼 등의 시위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전투기로 접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항공모함 자체의 조기경 보기와 첨단의 인공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수백 킬로미터부터 피하식별을 합니다. 적으로 판단되면 F-18 슈퍼호넷 전투기가 발진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반면 해저에서의 공격은 항모전단 자체의 소나에 탐지되며 항모전단의 호위함 및 호위 잠수함에 의해 2중, 3중으로 탐지되어 근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공모함은 어뢰 기만을 위한 어뢰음향 대응 시스템과 대잠 헬기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중, 3중의 방어망을 겹겹이 치더라도 미국의 항공모함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항공모함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항상 팀을 이뤄 작전하는 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입니다. 항공모함은 항상 순양함 한 척 이상을 두고 팀을 이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상 항모는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 순양함의 지원과 함께 수중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까지 함께 작전을 펼칩니다. 이는 항모 혼자서는 자체 함재기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대공 방어 능력이나 대잠 능력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는 동시에 1000여 개의 표적 탐지 추적이 가능하고 그중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항모전단 방공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대 이상의 저가 무인기를 한 번에 띄우거나 값싼 크루즈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아부어 이지스 전투체계의 방공 능력을 초과시키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이 저 방법으로 공격한다면 항공모함을 지키는 호위함정들의 대항 능력이 떨어지면서 항공모함의 대공 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 항공모함의 대함유도탄 방어가 음속을 넘지 못하는 아음속 유도탄 공격에 맞춰진 체계라는 것도 약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이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는 초음속 유도탄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위해 항모 잡는 미사일 둥펑 21D를 개발했고 이 둥펑 21D의 원리는 대기권 밖으로 발사하여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여 근접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 정확도 등의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 실전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격침된다면 미국은 해군 공군력의 약 10%에 가까운 전투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승무원들도 잃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게도 항모전단은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반면 현재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여 개의 항모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아닌 이제 갓 만든 항모를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 잡지인 국방산업지가 분석한 결과 미 항공모함이 이끈 함대가 중국 영해로 들어가면 중국 해군은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10척과 미사일정 40척을 우선 투입하여 게릴라 전술로 미 함대를 괴롭히려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제럴드 알 포드급 항모 한 척을 격침하려면 중국 해군 전력의 30에서 40%가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항모전단이 아닌 항공모함 한 척입니다. 현재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엔 항모 조지 워싱턴함을 비롯해 60-70척의 군함이 배속돼 있고 18척은 일본과 괌에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긴급 사태가 된다고 하면 6-7척의 항모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도 격침시키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항모전단 2-3개 정도만 출격해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이런 무모한 도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물량으로 미 항모를 견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런 계획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편 동쪽의 어느 작은 나라가 미 항모전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 해군 관계자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04년 6월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 해군이 역사상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현실로 발생해버렸습니다. 10여 척의 호위함에 둘러싸여 있던 미국의 최신 핵추진 항공모함 97,000톤급 존시 스테니스함에 가상어뢰를 명중시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00톤도 안 되는 크기에 건조 당시 가격이 2억 달러에 불과한 한국의 꼬마 잠수함이 100억 달러가 넘는 항모에 가상어뢰를 먹인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디젤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촘촘한 잠수함 경계망을 쉽게 뚫은 것뿐만 아니라 림팩 훈련에서 미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들이 우리나라 해군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에 어뢰를 맞고 대부분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미국의 항모전단은 수중의 위협 세력으로 주로 러시아의 대형 원자력 잠수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전략을 한국이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적은 디젤 잠수함이 더 쉽게 항모에 접근할 수 있고 어뢰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한 셈인데요. 이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이나 북한의 소형 디젤 잠수함에 대해 완벽한 방어를 자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항공모함이 어뢰 한두 발 정도로 침몰하지 않겠지만 그런 공격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죠.